하고 아니면 마무리 지읍시다. 한번 적으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끌게요. 이름 적어보죠. 친구는 뭐 최대한 좁겠지만 있습니다. 점수 너무 안 주면 제 시험이거든요. 좀 늦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다. 일단 거둘게요. 시험이 있어서. 네. 보니까 숙제는 한 명 빼고는 다 잘 해왔네요. 한 명 빼고는 다 잘 해왔어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늦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늦지 마세요. 근데 뭐 눈도 왔고 뭐 여러 가지 그 됐을 때 이 정도면 그렇죠.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합니다. 지금 스텝만 잡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어만 막 이렇게 던져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외워라 이런 시간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이 단어를 볼 때는 좀 외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단어가 이제 어근이나 접두어나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보는 관점을 자꾸 바꿔주는 쪽으로 항상 시작하면 아침에 좀 멍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verse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turn, 어디가 바뀌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서 여기 접두어가 붙어서 것이 바뀐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많이 쓴다? 반대의 의미로 많이 쓴다. 가장 기본적인 정반대는 reverse하고 converse. 조금 다른 것 중에 강조했던 게 controversial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논쟁이 되는 논란이 되는 같은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divert나 diverge나 특히 뭐 divergent 같은 단어, divergence, divergent 같은 경우는 그 한때 수능에서 굉장히 핫했던 단어. 수능이 약간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8년 정도 전에 이 divergent라는 단어가 수능에서 굉장히 핫하다가 지금은 조금 한물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군데군데 나옵니다. 자, verse가 조금 남았거든요. 뭐 마무리 지읍시다. vertical은 기본적으로 IL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얘들아. IL이라는 형용사형 전미사. 형용사형 전미사 중에 조금 특이한 게 IBL이 ABL이 여러분 다 알죠?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 있는 하는데 ILE는 뭐뭐 하기 쉬운. 그래서 여러분 vertical에 안 보이지만 중간에 틱에서 약간 IL 느낌이 살짝 들어있는데 요 IL 느낌이 뭐뭐 하기 쉬운.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세로 넘어지기 쉬운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vertical은 수직의, 세로의 되고 반대로 수평에는 뭐 쓰지? horizontal 쓴다 그죠? horizon 지평선에서 수평이 되겠죠? 지평선. 아무도 관심 없네요. 알았어. 버티고는 현기증인데 빙빙돌면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그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버티고 빙빙도는. 여러분 생각보다 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업 많이 들었던 학생들은 쓰면 하도 강조를 해서 알고 있을 건데 버전은 그냥 해석을 버전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버전이 뭔지 잘 모른다. 벌스라는 어근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다에서 바뀌다. 그래서 버전의 가장 좋은 뜻은 바뀐 게 버전입니다. 바뀐 버전. 또는 그나마 좋은 해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본은 버전이라고 안 한다 얘들아. 한국어에서 좀 잘못 써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전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서 만약에 액션 영화인데 막 칼로 사람을 막 죽이는 잔인한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잔인한 영화라 가지고 어린이들이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교쌤 이 영화 보고 싶어요 하니까 잔인한 장면을 다 잘라내고 무슨 버전? 어린이용 버전을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버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뀐 버전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바뀌다, 바뀐,
수정판. 버전은 버전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독해에서 어떤 의미를 잠시 각인하고 넘어간다? 바뀐 거다. 버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영어 어근 자체가 버전이 됐어요? 더 쓰면 안 해도 되지? 그만 안 해도 되지? 버전 무슨 뜻이라고요? 바뀐 거. 그렇지? 강조하는 이유 다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보면 버전은 바뀐 거다. 제발 다시 버전 뭐라고요? 바뀐 거. 바뀐 거다. 밑에 갑니다. solve는 루슨인데 단어가 몇 개 없어서 쌤 생각에 이거는 어근 조금 안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solve 하면 솔루션이 먼저 생각이 나서 자꾸 해결이라고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solve는 느슨해지다가 뜻이에요. 헐렁해지다, 느슨해지다. 그래서 solve 해결하기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른쪽에 누구 때문에 넣은 거냐면 솔루션이 느슨하게 풀어서 우리도 푼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잡한 문제를 푼다라는 뜻, 해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 용액이라는 뜻이 있고요. 밑에 있는 resolve 마찬가지 다시 느슨하게 한다도 역시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 녹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밑에 있는 resolution은 역시 해결이라는 뜻이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용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가면 더 쉬운데 용해는 녹임이죠. 녹이는 행위, 녹이는 행위를 용해라고 하고 솔루션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녹은 액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무언가가 녹아 있는 액체를 솔루션이라고 하지. 여학생들은 좀 잘 알만한 게 화장품에다가 계속 뭐뭐 솔루션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농축된 이런 액체 같은 거 솔루션, 그 솔루션이 해결한다는 솔루션이 아니고 아닙니다. 렌즈 세척액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렌즈 세척액이 그렇다네 얘들아. 렌즈 세척액의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다? 용액이란 뜻입니다. 용액. 그래서 요거 알아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 파트는 좀 빨리 갈 거예요. 뭐 한번 쭉 보세요. Z는 던지다입니다. 여기는 단어는 굉장히 좀 쉽게 거저 먹어요. 자, Z는 던지다인데 이젝트 밖으로 던지다, 인젝트 안으로 던지다, 프로젝트 앞으로 던지다, 서브젝트 아래로 던지다, 그 다음에 어브젝트 분리해서 던지다입니다. 이젝트는 쉽죠. 밖으로 던지다에서 추방하다, 방출하다. 그대로 고정 먹으면 되고 이젝션, 방출, 추방, 내쫓음 다 상관없어요.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맞아, 알겠죠?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 인젝트는 안으로 던지다인데 안으로 쑥 집어넣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쑥 인젝트. 그래서 다 아는 학생들 좀 있을 거야. 주입하다, 주사하다, 인젝션, 주입, 주사. 근데 여러분 독해 나오다 이게 나오잖아. 지금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독해 나오면 다 알 것 같지. 갑자기 갑툭튀로 인젝션 툭 튀어나오면 하고 순간 느낌이다. 안으로 던지다, 주사, 주입. 프로젝트는 여러분 계획하다는 거 잘 알 건데 어근을 좀 보자.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계획을 던져두는 거야. 난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을 던져두는 거고 요거 때문에요. 요거. 말 그대로 여러분 천장에서 그 칠판이 화면에 이렇게 영상 쏘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걸 프로젝터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말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앞으로 뭘 던지는 거지? 이미지나 영상을 앞으로 던지는 거지. 쌤 이제 프로젝트 하는데 그거 중요한가요?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뭔가 이미지나 영상을 앞으로 던지다, 미래로 던지다, 어떤 계획을 어딘가로 어떻게 하다 이런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과학 관련 지문에서 어떤 입자를 앞으로 던진다든가 이미지를 던진다든가 등등등에서 쓰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여러분 계획하나는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이번 뜻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앞으로 던진다라는 뜻으로도 쓴다. 기본적인 어근에서 알아두세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차라리 모르면 모르니까 앞뒤 문맥으로 파악하는데 계획하다를 가지고 어떻게든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막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어근은 앞으로 던지다다. 서브젝트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주제, 제목, 과목은 다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아래로 던지다거든요. 서브젝트의 가장 기본 뜻은 뭐냐면 요겁니다. 복종시키랍니다. 동사로 썼을 때. 말 그대로 서브, 아래로 던지다.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서브젝트가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랍니다. 조금 이거 쌤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앞으로 확장 많이 할 거다. 기본적으로 복종시키다고. 그래서 오른쪽에 복종시키는 그 관련해서 주제, 제목,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다룰 거야. 이거 아니까 설명 안 할게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고인물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들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어브젝티브는 객관적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로 주관적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 주관적인 뭐 어떤 거야?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어근을 다시 보세요. 아래로 던지는 에서 나오거든. 아래로 던진다는 게 복종시킨단 말이야. 한마디로 주관적인은 복종시키는 복종하는 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다시 주관적인은 뭐냐면 이 주가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게 이제 복종적인 거예요. 주체에 따라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객관적인은 뭐냐면 OB가 여러분 반대의 의미를 분리했었는데 AB하고 OB는 반대의 접두어지만 분리의 의미가 있다. 분리 저항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OB는 분리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주체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던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이걸 확실하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쌤 원하는 거는 뭐 더 외우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걸 확실하게 외워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라는 문장을 해보자. 여기에서 예서 2 더하기 2는 뭐야? 4입니다. 여기에서 제니 2 더하기 2는 뭐야? 4예요. 민호 2 더하기 2는 뭐야? 4야. 이건 객관적인 의견이야.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주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의견이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주체랑 상관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예슬쌤 잘생겼어? 하면 아니요 못생겼어요. 제니야 쌤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근데 주원아 쌤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는데요? 그럼 주원이가 틀린 거야? 아니잖아요. 왜? 이거 어디까지나 어디 영역이야? 주관적인 영역이거든. 내 마음이거든. 내가 보기에 잘생겨 보이면 그 잘생긴 게 정답인 거지. 이건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의견이 주관적이어서 하지만 어떤 독해에서는 주체에 따라가 좀 강조될 수도 있고 이 달라지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역시 어근으로 갑니다. 단어 자체가 원래 거기서 나옵니다. 서브젝티브는 아래로 굴복하는, 말 그대로 서브 굴복을 어디로 잡아준다? 주체에 따라서 굴복하는 생각, 굴복하는 의견, 굴복하는 관점인 거고 오비는 분리돼서 던지는 거. 기본적으로 주체와 분리되어서 주체가 뭐든 상관없이 따로 객관적으로 따로 명백한 팩트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다.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주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해도 합격하는 건데 아니야 그래도 많이 해야지. 그렇죠. 이거 해주고 트루드 조금 넘어갈게요. 자, 이해됐죠? 트루드는 조금 쉽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4개가. 근데 여기 조금 어떤 느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치다. 조금 이렇게 센 느낌이 좀 있어요. 단어가 조금 세. 밑에 보면 extrude 밖으로 밀치다, intrude 안으로 밀치다인데 그냥 밖으로 아까 eject처럼 그냥 내줬다, 내보내다 정도가 아니라 축출하다, 밀어내다. 그냥 말 그대로 꺼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 ejection 축출, 추방 뭐 이렇게 좀 센 느낌 확 쫓아내는 거. 물론 추방은 ejection도 되지만. 인트로도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들어오면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아우 시끄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침입하다 또는 조금 확장시키면 의견을 침입시키다 해서 강요하다까지만 기본적으로 침입했어요. 인트로전 침입.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전반적으로는 좀 쉬운 페이지입니다. 다 쉬운 단어들인데 솔루션 다 쉽잖아요, 그죠? 버전하고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는 너무 중요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까지 요구해 주세요. 시험지 때도 얘 적어줘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갈게요.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르트라고 하면 잘 모를 거고 바로 밑에 있는 오리진 하면 다 알 거예요. 오리진이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진이 기원이다. 근데 이 오르트가 좀 짜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게 기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얘가 아주 가끔씩 뭐로 쓰이냐면은 어떤 목표나 방향성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기원하고 목적은 좀 반대 느낌이잖아. 기원은 시작이고 목표는 도착지니까 좀 반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짜증나게도 오르트는 두 개의 의미로 다 쓰는 거지. 어떻게 되냐?
기원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많이 쓴 유치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표 방향성으로 쓰는 단어들을 조금 더 뭐냐면 필수, 주의,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좀 체크를 할게요. 몇 개 안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오리엔테이션, 뭐뭐 오리엔티드 거의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두 개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특히 뭐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이 표현에다가 또 별표를 칠게요. 쌤 별표 아끼거든. 쌤이 별표 한 개, 두 개짜리는 그냥 형광펜으로 칠하고 말거든요. 별표 3개 이상급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일단 원칙부터 가자. 오르트는 기원이라는 뜻이고 origin은 기원, 동사로 originate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기원하다인데 얘는 무조건 뒤에 from 따라 나오니까 이것도 봐주세요. 이렇게 오리지널 좀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얘는 뜻이 두 개입니다. 원래의 고유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창적이라는 뜻도 있고 만약에 두 개 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번 많이 알고 있겠지만 실제 독해에서는 2번 더 잘 씁니다. 2번 더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약간 독해에 따라서 반대 같은 느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고유가 이게 오리지널이야 원래 거야 우리 그 말로 많이 쓰잖아 한국에서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근데 원래 거는 기존 거고 독창적인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독해에 따라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반대 느낌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짜증나고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헷갈리면 일단 어디로 간다? 독창적인으로 가세요. 생각보다 독창적인으로 더 많이 씁니다. 왜 나왔는지는 알겠지? 이게 시작이란 뜻이에요. 오르트자 기원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원래 옛날부터 시작된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새롭게 시작한 거. 그 독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뭐로만 간다? 거의 독창성으로만 갑니다. 이번 뜻 생각보다 잘 안 써요. 한국에서 자꾸 오리지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그런데 실제 영어로서 오리지널리티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 독창적인 독창성으로 좀 더 많이 쓰니까 알아둡니다. 됐지? 안 헷갈리지? 다시 두 개를 적은 이유는 쌤도 이거 할 때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어휘 특강이 이제 여러분 지금 중등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 여기 중등이 아니고 예비 고등 우리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 고등 과정의 전체 이 분량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됐을 때 여러분 이거 이제 아주 한 또 고위 올라갈 때 또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때 되면은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많아요. 똑같이 다 해. 다만 속도가 좀 더 붙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들었던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붙는 건데 그 전체 분량 만들 때도 쌤이 막 찾아가지고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뺐어요. 근데 쌤이 계속 자료집을 이렇게 원본 한 본을 해놓고 자주 안 쓸 것 같은 거 별로 독해에 잘 안 나오는 건 자꾸 애들이 또 기본적으로 단어장에서 좀 이제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빼요. 빼서 줄이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실제 거의 한 90% 정도 줄였어요. 진짜 원본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 하는 거라 여기 뜻 두 개를 적었다라는 말은 1번 뜻도 쓴다. 2번 뜻은 잘 쓴다. 그 여기서는 독창성만 왜 적었을까요? 1번 뜻 원래 고유성 안 될 것 같아. 돼요. 됩니다. 왜 뺐을까요? 진짜 안 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으면은 가급적이면 적혀 있는 대로 일단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단어장의 뜻은 가성비 위주로 한 거예요. 가성비 위주로. 그리고 또 까먹었을까 봐 또 얘기하는데 선생님의 평소 지로는 단어는 예문이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죽은 단어다. 외워봤자 가치가 떨어진다가 쌤 지론입니다. 근데 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단어도 지금 안 보고. 그렇게 가면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몇 개로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그럼 예문은 언제 봐요? 어차피 이게 독해 지문 수업하거나 할 때 그때 튀어나오거나 하면 그 단어 가지고 예문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보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조금 길었더라도 외워준다. 어보리지니는 고유의 오리지널 상태를 유지하는데 분리된 상태로 오리지널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시의는 뜻이고 원주민은 어보리진을 씁니다. 이거는 뭐 기억되는 애들만 적어주면 좋은데 주로 호주 원주민을 어보리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원주민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뭐냐 인디언이라고 하죠. 막 천둥을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부르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호주 대륙 갔었을 때 호주 대륙에 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어보리지널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만약 나오면 한 5번 중에 4번은 호주 원주민 얘기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원주민을 통칭할 때도 어보리지널 쓰긴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재미로 안 적겠습니다. 했습니다. 틀린 거 아니지. 클레임은 쉽습니다. 외치다입니다. 클레임은 외치다고요. 그 밑에 클레임은 쪽으로 외치다. reclaim은 다시 외치다. exclaim은 밖으로 외치다. 한번 쭉 보고 proclaim 앞으로 외치다고 그냥 보는 게 뜻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뜻을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생각보다 제일 처음에 있는 claim이 좀 중요한데 외침이 아닙니다. 외침이 아니고 claim이란 어근 자체는 외침인 게 맞는데 요게 권리에 주장하다, 권리의 주장. 그러니까 약간 권리도 아니라 권리 주장이다. 알지? 여기 이거 느낌이 잘 안 오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외침, 애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외침.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애기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내 거야 합니다. 애기들끼리 어린이집 가보세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아직 토할 것 같죠? 잠은 깨겠죠? 내 거야. 내 거예요. 내 거야. 제일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외침은 뭐다? 자신의 권리 주장, 권리를 주장하다.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워둔다. 클레임 어근은 외치다다. 그렇지만 단어 클레임은 권리 주장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이제 나머지 됐습니다. 어렵 쉽습니다. 클레임 쪽으로 외치는 거잖아. 환호하다, 환호. 됐죠? 여기서 리클레임 좀 있다. 이렇게 익스클레임 밖으로 외치다거든요. 요거는 그냥 외치다인데 이거 적기 편한데 얘는 좋은 쪽 나쁜 쪽 다 써요. 좋은 쪽으로 외치면 감탄하다가 되고 나쁜 쪽으로 외치면 절규하다가 되는 거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대충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스클레임 밖으로 어근 자체가 밖으로 외친 거. 어클레임은 쪽으로 외치다니까 좋은 쪽으로만 쓰는 거고 이렇게 익스클레임 밖으로 외치다니까 좋은 외침이면 감탄하다 뭐 하나도 될 수 있어요. 되는 거고 나쁜 외침이면 으아 이런 거니까 절규하다 되겠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exclamation 절규도 되고 감탄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양쪽 다 쓸 수 있다. 살짝 알아두면 되고 proclaim 조금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외치다 뭐 선포하다 선언하다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니까 proclamation 선언 발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아까 됐죠 여기도 그치? 중간에 있는 reclaim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뜻은 뭐냐면 개간하다인데 여기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냐면은 어떻게 체크를 해줄까? 요 느낌으로 약간 보면 돼요. 그러니까 reclaim이라는 것은 그냥 외치다 보다는 이것도 쏘리 얘들아 더 깜깜하게 적을게. 요 외치다도 괜찮지만 이게 권리 주장의 의미가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권리 주장이 좋지.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되찾겠다 이런 거. 그게 되찾다가 나온 거고 개간이 뭐지? 개간이 땅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밭으로 쓰다가 밭을 개간해서 다시 콩밭으로 쓰다가 옥수수 밭으로 바꾸고 원래 뭐 건물이 있던 자리에 다 허물고 뭐 수영장을 만든다던가 어쨌든 땅을 바꾸는 거거든요. 땅의 용도, 땅의 어떤 권리, 이 땅을 용지로 쓸 거냐, 또는 공업용으로 쓸 거냐, 그 땅의 어떤 권리, 기본적인 땅의 능력을 다시 바꿔서 쓴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클레임은 많이 헷갈리면은 조금 외우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리클레임은 다 어클레임 반화하다, 익스클레임 외치다, 프로클레임 미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외치다 이런 것들인데 리클레임은 권리 주장에서 약간 뭔가 권리를 되찾다. 내지는 객관하다 식으로 들어간다. 많은 거 아니죠? 그렇죠? 물 잘 들어가요? 들어가줘야 된다. 조금 졸리는 건 그냥 아침이라서 그렇죠. 자, 모드까지 조금 더 하고 필기를 할게.
모드는 우리가 한국어에서 자꾸 수면 모드 나 지금 뭐 휴식 모드야라고 많이 써서 그냥 상태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드의 정확한 어근은 fit에서 알겠지만 이게 적합한 이라는 거예요. 적합한. 뭐 상태는 넣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근에서 모드라고 하면은 그냥 상태가 아니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면 모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한국 콩글리시지만 잠자기 좋은 상태인 거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까지 막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적합한 상태고요. 여기 있는 accommodate도 조금 잘 쓰니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이거 조금 잡아줄게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딸게요. 코어 모드. 그러니까 코어 모드만 이거 앞에 한 적 있어요. 코어 모드는 전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모드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상태가 뭐다?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적합한 상태. 그래서 accommodate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는 쪽으로 그 쪽으로가 지향성이잖아요. 해주는 건데 뭐가 되게끔 해준다? 기본적인 코모드,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의식주의 어떤 기본 개념을 할 수 있게 정미와 에이티 해주다라는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어로 편의를 제공하다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편의 제공 아니야. 이게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이런 편의 제공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라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다가 한국어가 없어요. 없잖아. 그걸 이제 편의를 도모하다는 용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밥 잘 먹을 수 있게끔, 잠 잘 잘 수 있게끔, 좀 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숙박시키다는 의식주 중에서도 누구 위주로 간 거지? 특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라고 숙박시키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파생해서 3번 뜻으로 가면은 잠을 재운다서 수용시키다까지 뜻으로도 가거든요. 숙박하고 수용은 조금 다르다. 숙박은 말 그대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수용은 그냥 그 자리에 사람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느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숙박시키다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코모데이션도 그래서 주로 뭐라고 한다? 물론 의식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든 다 편의 제공, 의식주 제공 된다. 되지만 주로 이제 압도적으로 뭐로 많이 쓴다? 숙박 또는 숙박시설로 많이 씁니다. 아예 숙박시설로 적어버렸죠. 숙박시설로 좀 많이 써서 그래요. 어코모데이션이.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이제 여행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아니 호텔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없어. 왜 여기 뭐 이렇게 왜 빨리 이거 호텔 예약해야 되는데 호텔 페이지가 없지? 주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뭐 줄여서 그냥 어코모 글자가 기니까 어코모까지만 적어놓기도 해요. 어코모드까지만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코모데이션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익숙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코모데이션 그냥 숙박시설. 호텔이 됐건 모텔이 됐건 뭐 텐트가 됐건 다 상관없이. 밑에 있는 커모더티가 그래서 또다시 뭐가 들어가죠? 커모드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냥 명사로 만든 거거든요. 이걸 일용품, 일상용품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번역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본 의식주를 담당하는 물품 뭐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베개, 침대 다 커모디티입니다. 일상용품들. 이것도 있겠죠? 그렇지?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modify, modulate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다 뒤에다가 이렇게 동사형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냥 조금 조심해 주세요. modify는 적합하게 만들다. modulate도 그냥 적합하다지만 거의 적합하게 만든다 식으로 쓰였는데 여기 있는 modify는 수정, 수식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약간 고치다 쪽으로 바꾼다에 조금 중점을 둔 표현이고요. 밑에 있는 modulate는 조절하다에서 약간 요거는 적절하게 하다의 느낌으로 간 건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modify 조절하다 하면 느낌 좀 다릅니다. modify는 좀 바꾼다 자체, 고쳤다, 수정했다 이렇게 돼서 적합하게 만들었다. fine 오늘 시험 쳤죠. modification 그래서 수정, 변경, 완화지만 번역은 완화지만 어쨌든 고쳤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modulate는 적절한 상태로 조금 이렇게 조절하게 조절하다. modulation 조절 약간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너무 던지는 거 아니죠? 밑에 있는 mother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해서 익숙한 단어겠지만 마덜 자체가 어근이 뭐에서 나온 거지? 적합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자꾸 모델이라고만 하면 패션 모델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모델의 가장 좋은 그 예시는 롤 모델이죠. 롤 모델이잖아. 롤 모델이 뭐야? 내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와 저분이 나의 롤 모델이야. 그 사람은 뭐지? 어떤 선생님으로서 가장 내가 꿈꾸는 선생님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으로 만들 때 뭐 실험을 할 때도 모델을 만들었다. 그 모델이 가장 이렇게 그 어떤 실험의 목표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어떤 그 적합한 형태를 만든 거고 뭐 어떤 모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모델을 적합한 샘플보다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어떤 적합한 상태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알아둡니다. 그래서 모범이라고 선생님 번역을 한 거예요. 모델보다 모범. 말 그대로 모범은 뭐 한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잖아. 교수님은 대한민국인의 모범이고 영어 선생님의 모범이잖아요.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거죠. 가장 적합한 상태. 잘 알겠어요? 그래도 더 해줄까? 그럴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모든 여러분 알고는 그겁니다. 양식, 유행, 그래서 어떤 상태, 적합한 상태가 오른쪽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 모드, 지침 모드 이런 식으로 쓴다. 그냥 필기하고 나중에 외워야지보다는 지금 자꾸 생각을 하고 유추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페이지 필기를 좀 해주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막 이해는 되지? 여기 있겠지. 일단은 외우고 이번에는 못 외울까? 그래도 일단 지금은 외워야지.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로써 모드가 조금 더 있습니다. 뭐 뜻은 여러분들이 모드라는 어근을 외우면 일단 모드가 들어가면 적절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하거나 했습니다. moderate 그대로 형용사고요. 절제하는 온건한 마디스트도 형용사고요. 겸손한 상관입니다. 내가 두 개 지금 떠서 좀 잘 안 보이나 본데.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단어는 바로 앞에 나왔던 단어보다는 조금 더 적합하니 과하지 않은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도움될까봐 쌤 적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받아라고.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쌤 마우더가 적합한이잖아요. 맞아, 과하지 않고 적합한. 근데 그게 마디스트가 제일 셉니다. 마더레이스는 조금 더 절제하는 온건한 정도의 느낌으로 붙인다면 마디스트는 좀 삼가하는, 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조금 더 음주를 삼가하세요.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무슨 겸손한 사람이 많이 삼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삼가하는 사람. 마더레이션은 온건이고요. 오른쪽에 마디스트, 겸손, 정수까지 해서 조금 더 세게 간다. 외울 때는 어근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하지만 마무리는 여기는 그냥 여러분 조금 외워줘야 돼요. 여기에서 모던은 연대적인 됐습니다. 요 어근은 좀 꼭 외워줍니다. 발음이 hair거든요. H-E-R 쓰기도 하는데 hear하고 좀 다르다. hair라고 발음을 하는 어근인데 기본적으로는 붙다라는 뜻입니다. 붙다. 단어를 한번 쭉 보세요, 얘들아. adhere 쪽으로 붙다. cohere 전체로 붙다. 그 밑에 있는 inherent 안으로 붙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다 조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adhere는 무조건 뒤에 to가 따라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뭐뭐에 붙다라는 뜻인데 2번으로 고수하다, 고집하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붙는 겸 붙는 거고, 어떤 생각이나 이게 원칙이나 어떤 자기만의 고집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 고수하다, 고집하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수님 못생겼다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원칙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되는데
밑에 있는 adhesive는 말 그대로입니다. 쪽으로 잘 붙는에서 접착력이 있는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adherence 명사로 갖고 당연히 접착됩니다. 그렇지만 주로 2번 뜻으로 가서 우수하다, 고집하다. 그래서 형용 사용은 1번 뜻으로 좀 잘 쓴다. adhesive, 접착제라고 하기도 해요. 접착제 접착력이 있는 adherence는 고수, 고집이 됩니다. 코히어가 중요해요. 이 코히어의 이 전체가 장소적인 개념보다 약간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간 한결같이 어제고 작년이고 내년이고 항상 모든 시간 일관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붙는 대로 되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coherent 이거 너무 중요하죠 얘들아. 이게 시종 일관한 대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적은 거냐면은 이게 지속적인 플러스 일치하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다 합쳐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간, 요게 약간 지속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요게 헤어런트에서 이 붙다라는 개념이 뭐지? 일치하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일치하는. 그러니까 항상 일치하는. 어제도 아침 7시 기상, 10년 전에도 아침 7시 기상, 오늘도 아침 7시 기상, 아마 1년 뒤에도 아침 7시 기상. 그러니까 오랜 시간, 코 시간을 두고 전체 시간을 두고 헤어런트 항상 붙어 있는, 자기 원칙이 그대로 고수가 붙어 있는 해서 지속적인 플러스 일관한이라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한글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시종 일관한인데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쭉 계속해서 일치하는이고, 우리 학원의 제일 기본 모토기도 하죠. 제일 비슷한 단어가 consistency 하는 그 그거 단어도 있죠. 밖에 뭐 간판도 붙어 있고 한데, 그래서 cohere의 형용사형이 두 개거든요. 여기 보면은 형용사형이 두 개서 coherent가 있고 cohesive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cohesive는 말 그대로 이제 붙는 거니까 조금 덜 중요하고, 여기 있는 coherent에서 시종 일관한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더라. 알겠죠?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이렇게 잡아서 외워준다. cohesive는 덜 중요하지만 설명을 할게요. adhesive는 쪽으로 붙는 거니까, 여기는 adhesive는 쪽으로 붙는 거니까 접착력이 있다는 말이 벽에다가 이렇게 착착 붙는 거잖아. 근데 cohesive는 전체가 붙는 거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코라는 이게 약간 뭉치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응집력이 있는 이랑 접착력이 있는하고 좀 느낌 다르잖아. 접착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탁탁 붙일 수 있는 거고, 응집력이 있다는 거는 그 찰흙처럼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한국인은 adhesive한 민족이니 cohesive한 민족이니? 그냥 만들어서 해보면 한국인은 cohesive라고 가야지. 물론 사람이지만 잘 응집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유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뭉치는 민족이다가 되는 거고, adhesive한 민족은 뭐야? 중국에 붙고 일본에 붙고 막 미국에 붙고 남한테 잘 이렇게 약간 붙는 게 되잖아요. 잠깐만, 머리 하얘졌지. 이제 지금 멘탈 다 그게 됐지. 다시, adhesive는 쪽으로 잘 붙는, cohesive는 전체가 잘 붙는. 됐어요? 아, 이제 믿음 안 가. 아, 왜? 잠깐만, 왜? 갑자기 왜? 얘들아, 이렇게 목적이 됐어. adhesive 접착력이 있는 거는 어드에서 알겠지만 어드니까 쪽으로 잘 붙는. 이렇게 많이 안 적는데, cohesive는 CO니까 이게 뭐지? 전체가 잘 붙는 이거잖아요. 중요한 단어도 아닙니다. adhesive 저 훨씬 많이 씁니다. 접착력이 좋은, 잘 붙는, cohesive 전체가 잘 붙는, 잘 뭉치는, 응집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느낌 좀 다르다고요. 한국인은 cohesive한 민족이죠. adhesive한 민족이 아니고. hesitate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망설이다 됩니다. 됐습니다. hesitate.